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화를 공부하고 있는 강대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네이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작품 제목하고 주인공 이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작품 이름이 아이네이스예요. 우리 지난번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의 승자 집에 가는 이야기 들었죠? 이번에는 패자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 이번에는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이야기로 새로운 고향, 물론 끌어들이는 어디가 있긴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중에 로마가 설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네이스는요, 많은 학자들이 2차적인 서사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자연 발생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이 아이네이스 같은 작품은요, 이전에 있던 작품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거에 좋은 점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보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 전체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아이네아스가 방랑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오디세이아를 본받고 방랑이니까, 뒷부분은 전쟁이니까 일리아스를 본받았다. 그래서 첫 단어가 벌써 아르마 비룬케카노, 그 무구와 남자에 대해서 나는 노래하노라 이러면서 시작해요. 무구라는 말이 일리아스, 그 남자라고 하는 말이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맨 앞에 안드라무이엔네페 무사,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해서 노래해 주소서 무사 여신이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그 트로이아 함락되고 아이네아스가 아버지를 어깨에 얹고 아들 데리고 신상 가지고 도망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이 10년 계속됐는데 마지막에 며칠만 보여주고, 오디세이아도 오디세우스가 10년 방랑하는데 마지막 며칠만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네이스도 그렇겠습니다. 아이네아스가 한 8년 동안 방랑하는데 며칠은 아니고 한 1년 정도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딱 펼치면 아이네아스가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폭풍우 속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네아스 일행이 시칠리아를 떠나서 이탈리아를 가는 걸 보고서요, 헤라 여신이 아테네 여신도 히랍군 혼내줬는데 내가 저놈들 혼내주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이네아스 일행을 괴롭힙니다. 저 위에 그림에 보시면은 막 바람을 불기도 하고 벼락을 던지기도 하는 신들이 그려져 있고요. 밑에 아이네아스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기도하는 자세예요. 하늘신에게 기도할 땐 하늘로, 바다신에게 기도할 땐 바다 쪽으로 팔을 뻗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면 이따금 예수님이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런 그 기도 자세는 중세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중세가 위아래로 쭉 구성이 돼 있어서 아랫사람이 윗분한테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손 모아서 내밀면 상대방이 잡아주는 데서 나온 손동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 그 풍랑 속에서 그 배 한 척은 저 밑으로 가라앉는 거 직접 목격했고요. 뿔뿔이 흩어진 채 몇 척만 이끌고서 북아프리카 해안에 도착합니다. 오늘날의 튀니스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 카르타고가 있었어요. 카르타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배를 수리하고 있는 동안 아이네아스가 정탐을 떠납니다. 저기 오른쪽 구석에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아이네아스인데 중간에 처녀 사냥꾼 모습으로 나온 자기 어머니를 만나서 여기 설명도 듣고요.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카르타고가 지어지는 걸 봅니다. 왼쪽 위에 그 아이네아스가 구경하고 있고요. 아래 보니까 또 옷 잘 입은 사람이 뭐 지도하고 있죠. 잠시 후에 아이네아스가 여기를 다스리는 디도라는 여왕과 애인이 돼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 카르타고가 건설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시간대를 같이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이네아스가 어떤 신전에 들어갔어요. 헤라 신전을 보니까 트로이아 전쟁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모습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 이 땅에서도 인간의 고통에 대한 눈물이 흘려지고 인간의 노고에는 보답이 주어지는 그런 땅이구나. 우리 여기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여기를 다스리는 디도가 들어옵니다. 여기 왼쪽에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그 여자가 디도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그림 몇 번 보셨는데요.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에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으면은 여신이거나 여신급의 존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디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고 그래요. 근데 아이네아스는 자기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둘러준 황금구름에 숨겨진 채 관찰하고 있는데, 풍랑 속에서 헤어진 동료 하나가 여기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풍랑 속에 지도자도 잃어버렸다고 우리 배 수리해서 떠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네아스가 그 구름이 거치면서 저 이야기 속에 아이네아스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참이에요. 그랬더니 여왕이 어머 그러면서 놀라는 장면을 취하고 있잖아요. 한편 오른쪽 위에 구석에는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시켜서 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지금 그런 겁니다. 요거 사실은요 우리 첫 시간에 다뤘던 아르고호 이야기에서 메데이아가 이하손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그 장면을 가져다 쓴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 여신들이 합력해가지고 저 에로스를 파견해서 화살을 맞춰요. 어쨌든 여기 4가지 정도의 사건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아이네아스를 굉장히 환영하고요.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오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서 아이네아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봐요. 한편 여기 디도 옆에 그 벌거벗은 소년이 우리 쪽을 보고 있는데요. 아프로디테가 아이네아스의 아들은 이렇게 딴 데 잠재워 놓고요. 에로스를 그 소년으로 변신시켜가지고 디도의 품에 안겨줘요. 그러니까 이 디도는요 고향 땅에서 사실은 자기 오빠가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재산이 탐나가지고. 그래서 남편의 혼령이 꿈에 나타나서 재산 가지고 떠나라 그래서 지금 도망 와 있는 참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잃고 애도 없는 여자인데 거기에 예쁜 애 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가슴에 안고 사랑해 주는데 사실은 에로스였어요. 그래갖고 그녀의 가슴 속에다 막 사랑을 부어 넣습니다. 여기 어쨌든 디도가 잔치를 베풀고서 그동안 있었던 일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다가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트로이아가 함락되는 데서부터 쭉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줘요. 아이네아스는 지금 방랑 7년 차입니다. 자, 아이네아스가 들려주는 트로이아 함락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트로이아 사람들이 바닷가를 내려다보니까 히랍군이 떠나버렸어요. 목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거 뭘까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잡혀옵니다. 시노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넌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서 자기 탈출했다고. 이건 뭐냐? 아테네 여신에게 죄를 지어서 보속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다. 성을 허물어서라도 이걸 끌어들여야지 당신들이 복을 받고 저 언젠간 돌아올지 모르는 저놈들이 그 해를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시노는요. 여러분들이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요. 지옥이 점점 좁아지는 깔때기처럼 돼 있어요. 위쪽일수록 조금 약한 죄를 벌받고 밑으로 갈수록 강한 죄를 벌받는데요. 거의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대충 3개로 돼 있어가지고요. 지옥이 맨 위에는 부절제의 죄, 가운데 폭력의 죄, 맨 밑에 기만의 죄를 벌받는데 그 폭력보다도 기만이 더 나쁜 걸로 돼 있어요. 현대에는 살인죄가 제일 큰 걸로 돼 있죠. 근데 살인은 그냥 폭력인데요. 폭력은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만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신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지은 게 사기죄, 기만죄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혼도 저 밑바닥에 있어요. 단테 읽으시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들 목마를 끌어들이려고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안 된다고 저 안에 무슨 뭔가 들었을 거라고 막 거기 목마에다가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거대한 바다뱀 2마리가 나타나서 이 제사장과 그의 2 아들을 잡아먹었다. 라오코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조각으로 새긴 것이 이것입니다. 요거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로마 시대에 다시 깎은 것 같아요. 저 팔꿈치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팔을 쭉 뻗은 걸로 복원했다가 근래에 갖다 붙인 겁니다. 바티칸에 가시면 바티칸 미술관에 있어요. 굉장히 멋진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라오콘이 죽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이 저거 끌어들이는데 반대해서 저렇게 된 거야. 우리 저거 성 허물고 끌어들이자. 그래서 지금 끌어들이는 참이에요. 저 안쪽은 피렌체 같이 그려놨죠. 피렌체 두오모도 그려놓고 이렇게 그렸네요. 자, 그래서 파티를 하고 잠들어 있는데 그때 목마에서 그 적들이 나와가지고 도시가 함락됩니다. 거기 저 아이네아스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 헥토르가 나타나요. 피투성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트로이아 망하고 있으니까 빨리 떠나라고. 아이네아스는 그래도 그 말 듣지 않고 무장을 갖춰가지고 뛰어나갑니다. 처음에 몇 사람 모아가지고 조금씩 저항하지만 하나하나 죽어가고 맨 마지막에 헥토르의 아버지 죽는 모습도 무기력하게 보게 되고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집에 가는 탈출하는 걸 거부하다가 손자의 머리에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게 타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불길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의 뜻이구나. 탈출하자. 그래서 탈출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아내를 잃어버려요. 아내 조금 떨어져서 뒤에 오라고. 아마 여러 사람이 물이 져서 가면 남의 눈에 띄일까 봐 그랬는지 떨어져서 아들과 아버지를 안전한 데 내려놓고 집까지 되짚어 갑니다. 집에 가도 없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홀령이 나타납니다. 원래 죽은 사람은 산 사람보다 조금 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새로운 땅에 가라고, 당신을 위한 새로운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여기 아내가 뒤에 따라오다가 뭔가 저 뒤에 목마가 보이고요.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요. 자, 요 그림은 트로이아에 불이 났다가 다 꺼졌는데 사람들이 어떡할까 의논하는 그걸로 그려놨고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유럽 땅으로 건너와 가지고 야, 여기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지.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나무를 꺾었더니 갑자기 거기서 피가 떨어지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나는 트로이아 왕자 폴리도로스인데 옆에 나라 왕이 자기를 죽여놓고 창을 찍어놓고 그냥 갔는데 창 자루가 자라서 덤불이 된 거다라고. 그래서 아, 여기는 불길한 땅이구나,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테의 지옥편 13곡에 자살한 사람들이 전부 가시나무로 변해 있는데 꺾으면 피나는 장면의 원본이에요. 자, 그래서 델로스를 찾아갔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그러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조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크레테에서 왔대요. 그래서 크레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크레테가 막 비어있는 참이에요.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거기가 좀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막 배분하고 새로 집도 짓고 결혼도 시키고 막 사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할까 고심하는데 고향에서 모시고 온 신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진짜 조상은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거기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게요, 지금 기원전 1세기가 로마의 전성기예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저 동쪽까지 다 차지했어요. 야, 니네가 무슨 권리로 여기 차지하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 원래 트로이아에서 왔어. 그러면은 이탈리아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는데, 이탈리아 우리 조상이 원래 살던 데야. 크레테도 우리 거, 시칠리아도 우리 거, 카르타고도 우리 거,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배를 띄워가지고 히랍의 서쪽으로 지나가다가 아르고호 영웅들이 만났던 하루피아이들과 마주쳐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데 여기 보시면은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노인도 있죠. 젊은이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온 민족 전체가 이동하는 참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재단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어떤 젊은이가 양 끌고 가고 있죠. 아르고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저거 뭔지 몰라요. 황금 양털이 어쩌다 생겼는지 설명하는 그겁니다. 저렇게 해서 황금 양털 생긴 다음에 젊은이들이 하루피아이를 만나고 한 세대 뒤에 다른 사람들이 하루피아이 또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단계를 생략한 그림이 저거예요. 좀 복잡한 그림입니다.